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헌터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재생 속도를 1.25배로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눈을 가린 원숭이가 신문지 주식 시세표에 다트를 던져서 고른 종목의 수익률이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가 고른 종목의 수익률보다 낮다. 경제학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마 중 하나인 효율적 시장 가설의 MH를 비꼬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시장의 가격은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이기는 이른바 초과 수익 액세스 리턴즈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전설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수백만 마리의 원숭이에게 동전을 던지게 하면 확률적으로 계속 앞면만 나오는 운 좋은 원숭이가 한 마리쯤은 나오기 마련인데 워렌 버핏이 바로 그 행운의 원숭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투자가 그저 운에 달린 도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카지노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책 프레데릭 바나버베크의 초과수익 바이블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저자는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기록을 마치 법의학자가 현장을 분석하듯 치밀하게 뜯어본 결과 그들의 성공에는 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확한 공통점과 체계적인 방법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좋은 주식을 고르는 법을 넘어 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심지어 IQ가 높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조차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처참하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려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바나버베크는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지적합니다. 투자의 실패는 외부 환경, 즉 금리가 올라서나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 때문입니다. 특히 이 책이 강조하는 가장 충격적인 개념은 바로 도마뱀의 내리저드 BRAIN입니다.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 편도체와 변형계에는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된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망치게 만드는 이 본능이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우리의 계좌를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이 제시하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세 가지 본능적 오류를 낱낱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적 오만과 통제 환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팔면 내릴 것이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즉 자기 과신이 어떻게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지, 그리고 왜 남성 투자자가 여성보다 수익률이 낮은지 통계적으로 증명해드립니다. 둘째, 앞서 말한 도마뱀의 뇌와 감정적 굴복입니다. 인간은 100만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이 비대칭적인 공포 때문에 우리는 오르는 주식은 잽싸게 팔아버리고 내리는 주식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껴안고 죽는 소위 잡초 키우기를 반복합니다. 이 본능을 끄지 못하면 영원히 시장의 호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소음 속에서 패턴 찾기입니다. 우리는 무질서한 차트 안에서 어떻게든 규칙을 찾아내려 합니다. 비 오는 날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이 지표가 뜨면 무조건 오른다는 미신 같은 믿음들.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해 없는 패턴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한 도박일 뿐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뜨끔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싶으시죠?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투자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바로 내 안에 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의 진가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워렌 버핏, 찰리 먼거, 피터 린치 같은 투자의 거장들 마스터즈는 도대체 어떤 훈련을 통해 이 도마뱀의 뇌를 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뇌 구조가 우리와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본론에서는 이 책이 제시하는 14가지 인지 편향을 하나씩 깨부수고 거장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투자 체크리스트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을 넘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저평가 주식을 발굴하고 진짜 가치를 계산하여 압도적인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마스터의 3가지 기둥에 대해 정리해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종목 하나 추천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도마뱀을 잠재우고 시장을 이기는 상위 1% 투자자의 뇌 구조를 장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초과수익 바이블이 안내하는 투자의 정수, 그 첫 번째 페이지를 지금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멍청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한 척하거나 너무 본능에 충실해서 문제입니다. 바나버베크가 수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찾아낸 인류 공통의 3가지 치명적 실수, 그 실체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지적 오만과 통제 환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남들보다 주식을 잘해, 나는 이번 하락장을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놀랍게도 지능이 높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의사, 변호사,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주식시장에서 큰 실패를 맛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과신 오버 컨피던스 바이어스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분석이 틀렸을 리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 생각과 반대로 가면 시장이 미쳤다거나 세력의 장난이다라고 합리화하며 고집을 피우죠. 특히 통계를 보면 남성 투자자가 여성보다 거래 빈도가 훨씬 높은데 수익률은 오히려 낮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내가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즉 오만에 더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통제 환상 일루전 어브 컨트롤이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HTS의 매수매도 버튼을 내가 직접 누르는 행위가 마치 수익률을 통제하는 것이냥 착각합니다. 동전 던지기를 할 때 내가 직접 던지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은 수백만 개의 변수가 얽힌 복잡계입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시장의 방향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반응과 리스크 관리뿐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본능, 바로 도마뱀의 뇌입니다. 우리 뇌 안쪽의 편도체는 수만 년 전 원시 시대의 맹수를 만나면 즉시 도망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생존 본능이 주식시장에서는 계좌를 갉아먹는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비대칭적 손실 회피입니다. 인간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이 비대칭성 때문에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처분 효과 디스퍼지션 이펙트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오르면 그 이익이 사라질까 봐 불안해서 잽싸게 팔아버립니다. 반대로 주식이 내리면 손실의 고통을 확정짓기 싫어서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정원에는 예쁜 꽃수익 종목은 다 꺾여나가고 찹초 손실 종목만 무성하게 남습니다. 피터 린치가 말한 꽃을 꺾고 찹초에 물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죠. 폭락장이 오면 도마뱀의 뇌는 당장 도망쳐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성적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인 걸 알면서도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주식을 던지는 패닉 셀링도 결국 이 원시적 본능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패턴 탐색의 오류입니다. 인간은 무질서 랜덤너스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주가 차트의 움직임 속에서 억지로 규칙을 찾아내려 합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을 이어 별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이 보조지표가 골든 크로스를 그리면 무조건 오른다 같은 미신들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단기 변동은 대부분 통계적 소음에 불과합니다. 또한 소수의 법칙이라는 오류도 범합니다. 어떤 펀드 매니저가 2년 연속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를 투자의 신이라 부르며 돈을 맡깁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표본이 너무 적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이 짧은 데이터를 일반화하여 미래를 확신합니다. 바나버베크는 말합니다. 차트의 기교에 집착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한 도박일 뿐이다. 이 책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무려 14가지로 세분화해 경고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먼저 닷내림 효과 앵커링 바이어스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팔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대부분 내 평단가입니다. 내가 1만원에 샀으니 본전만 오면 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장은 여러분이 얼마에 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 가치가 8,000원으로 떨어졌다면 8,000원에 파는 게 맞습니다. 내 매수가라는 닻에 묶여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도 있습니다. 내가 어라는 종목을 샀다면 그때부터는 그 종목의 좋은 뉴스만 찾아봅니다. 안 좋은 리포트나 유튜버의 경고는 공매도 세력의 가짜 뉴스라고 무시해버리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태도는 결국 깡통 계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중 심리입니다. 남들이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공포, 소위 포모 때문에 상투를 잡고 남들이 다 파니까 무서워서 바닥에서 팝니다. 이성적인 뇌를 끄고 무리를 쫓아가는 양떼가 되는 순간 초과 수익은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좀 암울하신가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거냐?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 찰리 먼거, 피터 린치 같은 거장들은 이 모든 본능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들은 뇌 구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억제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둥 더 쓰리필러즈이라는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거장들의 첫 번째 기둥은 확고한 전략과 규율 디서플런입니다. 그들은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자신의 투자 철학을 바꾸지 않습니다. 닷컴 뽑을 때 기술주들이 날아가는 걸 보며 워렌 버핏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한물 같다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 즉 스타일의 일관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졌을 때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사용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 기계적으로 점검하듯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기업의 재무, 경영진, 가격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여 도마뱀의 뇌를 잠재웁니다. 두 번째 기둥은 평생 공부와 능력 범위입니다. 투자는 세상의 변화를 읽는 게임입니다. 퍼핏과 먼거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독서로 보냅니다. 그들은 주가 시세표를 보는 대신 사업 보고서를 읽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여야만 직관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 범위 바깥에 있는, 즉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에 돈을 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니까요. 세 번째 기둥은 겸손 휴밀리티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나보다 옳고 내 분석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마진을 필수적으로 챙깁니다. 가치가 100원이라면 1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내 계산이 틀릴 것을 대비해 60원, 70원에 사는 겁니다. 또한 조지 소로스처럼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이 확인되면 자존심을 버리고 즉시 인정하고 수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둥 위에서 실전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은 아주 구체적인 가치 평가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봐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덩치가 커서 소형주를 건드리기 힘듭니다. 분석 리포트도 없죠. 바로 여기에 개인의 기회가 있습니다. 소형주 효과나 분사, 구조조정 같은 특수상황 스페셜 시츄에이션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해 싼 주식을 주울 수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둘째, 숫자의 이면인 퀄리티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PER이 낮다고 싼 게 아닙니다. 자본 수익률이 높아서 돈을 잘 불리는지,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진짜 통장에 찍히는 잉여, 현금 흐름이 좋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적으로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브랜드나 기술력이 있는지, 그리고 경영진이 주주를 속이지 않고 정직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매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바나버베크는 딱 세 가지 경우에만 팔라고 합니다. 1. 주가가 내재 가치를 넘어 비싸졌을 때. 2.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거나 훼손됐을 때. 3.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이 원칙만 지켜도 꽃을 꺾는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투자의 적은 금리도 아니고 연준 의장도 아닙니다.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내 머릿속의 도마뱀입니다. 지적 오만, 감정적 굴복, 헛된 패턴 찾기라는 세 가지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규율과 공부, 겸손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세우는 것. 이것이 원숭이가 아닌 거장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포트폴리오를 갈아엎고 초과 수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결론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마스터의 5가지 질문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IQ 높은 엘리트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지, 그리고 우리 머릿속의 도마뱀의 뇌가 어떻게 우리 계좌를 갉아먹는지 확인했습니다. 본론에서 우리는 거장들의 3가지 기둥인 규율, 공부,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전에서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철학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특히 가장 어렵다는 매도셀링의 기술과 매일 아침 수행해야 할 마스터의 의식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파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익을 확정짓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도마뱀의 뇌가 지금 안 팔면 수익이 사라질 거야 라고 속삭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손실이 나면 본전 올 때까지 버틴다며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하지만 초과 수익 바이블은 이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라고 말합니다. 바나버베크가 분석한 거장들의 매도 원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딱 3가지 경우에만 팝니다. 첫째, 주가가 내재 가치를 넘어섰을 때입니다. 내가 산 기업의 가치가 1만원인데 시장의 관계로 주가가 15,000원, 2만원이 되었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파는 겁니다. 단순히 차트가 꺾였다고 파는 게 아니라 가치보다 가격이 비싸졌을 때 파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둘째,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A라는 기업을 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어서 혹은 경영진이 유능해서 샀겠죠. 그런데 경쟁사가 더 좋은 기술을 내놓거나 경영진이 횡령을 했다면 이건 주가가 얼마든 상관없이 즉시 매도해야 합니다. 이를 손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오류 수정입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자본을 지키는 행위죠. 셋째, 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A 기업도 좋지만 폭락장으로 인해 평소 사고 싶었던 S급 기업인 B가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나왔다면 A를 팔아 B로 갈아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기회비용을 고려한 매매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무서워서 혹은 지루해서 파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이 3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엉덩이 무겁게 보유하며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것이 꽃을 꺾지 않고 키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거장들은 거시 경제를 예측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일 금리가 어떻게 될까? 환율이 오를까? 이런 건 신의 영역입니다. 대신 그들은 현재 우리가 사이클에 어디쯤 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PER의 위치를 봅니다. 역사적으로 시장 평균 PER이 10배였는데 지금 20배라면 고평가 구간이니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5배라면 공포에 질려 다들 도망갈 때 용기를 내어 주식을 담아야 할 때입니다. 둘째, 대중의 심리를 역이용합니다. 신문 일면에 주식 대박 신화 기사가 도배되고 택시 기사님이 종목 추천을 시작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때는 파티가 끝난 겁니다. 반대로 뉴스에서 주식시장은 끝났다고 저주를 퍼부을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낙담하고 매도할 때 매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매수할 때 매도하라. 이것은 고독하고 불편한 일이지만 초과 수익은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바나보베크가 정리한 투자자가 매일 자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걸 포스트잇에 적어서 모니터 옆에 붙여두십시오. 그리고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가치 확인. 나는 이 주식의 가치를 직접 계산했는가? 그리고 현재 가격은 충분한 안전마진을 제공하는가? 남의 말만 듣고 사는 게 아닌지 묻는 겁니다. 2. 심리 점검. 나는 지금 놓칠까봐 두려운 공포 FOMO나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탐욕 때문에 거래하려는가? 도마뱀의 뇌가 켜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3. 반증 시도. 내가 틀렸을 가능성은 없는가? 내 생각과 반대되는 악재를 충분히 검토했는가? 확증 편향을 깨기 위한 질문입니다. 4. 장기 관점. 시장이 향후 5년간 문을 닫아도 나는 이 기업을 마음 편히 보유할 수 있는가? 단타 심리를 억제하는 질문입니다. 5. 이해 범위. 나는 이 기업의 돈 버는 방식을 초등학생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가?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초과 수익 바이블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주식 투자는 남들과 싸우는 게임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에 나와 싸우는 게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된 본능대로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며 쉬운 길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인간의 본성을 역이용하는 곳입니다. 상위 1%의 초과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시스템과 규율로 본능을 통제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고 피터 린치가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불이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이 3가지 실수를 멈추고 3가지 기둥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투자의 성배는 화려한 차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 규율과 기업의 본질적 가치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서 도마뱀의 뇌를 잠재우고 이성적인 자본가로 거듭나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과수익 바이블 완벽 정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사이드 헌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